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0일자 21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먼저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딱 저항받고 이 밑에 61.74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올랐고요. 뭐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올랐고 이제 수요일에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서 금요일엔 다시 62.43까지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62.36까지 내려왔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걸친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 이 밑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저점이 62.20까지 내려왔었죠. 그렇지만 62.20에서 62.36, 62.20 여기였나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62.43 라인에서 이렇게 그 오실레이트 하다가 좀 더 밀리면서 장이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그 러시아 오일 영향이 컸죠. 러시아 오일이 이제 그 한 3분의 1?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 원유 수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그게 국제 유가를 움직일 만큼 크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 아무래도 러시아 오일이 수출이 되는 나라들이 제한적이고 그걸 수입하는 나라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게 뭐 비축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걸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이 오일 디맨드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시장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오일 디맨드가 뭐 더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러시아 관련 이슈가 이제 그 페이드 아웃 된다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페이드 아웃 되면서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는 개파락이죠. 그 롤오버 하면서 롤오버 개파락이 한 50센트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이게 저점이 63.695 여기에 그 오프닝이 63.67 그러면 63.69에서 63.67 1달러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1달러 정도 갭하락이 있었다고 보고 뭐 거기에 데일리 갭이 한 50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 50센트 정도의 롤오버 갭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이후에 이제 더 이렇게 밀려 내려온 사실은 18일이 아니라 17일에 롤오버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으로 오는 게 사실 맞긴 한데 뭐 고점이나 저점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얘가 실제로는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L은 크게 보시면 5월달이었나요? 4월달이었군요. 4월달 저점 55.12 있는데 뭐 바로 치고 올라왔으니까 거기를 저점으로 그 실질적인 저점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결국은 57.88 여기가 거의 그 제대로 된 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57.88이 미니멈인데 뭐 거기까지 내려갈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몇 주 전에 세팅을 해놓았던 61.45하고 66.03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면서 64.36이랑 61.45가 요 레인지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를 핑크로
뭐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핑크로 놓고 이게 레인지를 지금 주도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금 여기서 지지, 이중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61.43 있는데 이게 뭐 더 밀려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내려온다고 해도 이 핑크 61.45 밑으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더 밑으로 아래,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더 밑으로 쳐질 것 같지는 않고, 뭐 다운 트렌드 이렇게 있고, 여기서 굳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린다면 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 더 그리는 정도, 얘는 초록색으로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얘가 낫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정도,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뭐 어떤 건 없습니다. 그냥 레인지가 이 정도고 당분간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일 디만드가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아무래도 투자가 더 활성화되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그 25bps,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점도표 보셨겠지만 그 점도표에 의해서 연말에 3번, 그리고 내년 이맘때까지 한 5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해서 3.25 아니면 3.5 뭐 그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점도표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그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근거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그 고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또 그 돈을 빌려서 되는 많은 산업 중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프로젝트는 대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나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죽어 있다. 그게 그 트럼프 정부 관리들도 계속 부동산 경기,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부동산업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렇게 돼서 이제 당연히 오일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혜택을 봐서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과 밸런스 상으로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뭐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목요일 이후로 더 빠졌죠.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거의 혜택을 전혀 못 봤다. 그게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오일 마켓의 그 수급 밸런스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크게 가격 변동에서 지금 해놓은 이 위쪽 핑크 라인, 아래쪽 핑크 라인이 깨지기는 당분간 한두 달 내에 깨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ES 볼까요? ES. 네, ES 지난주에 이렇게 쭉 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패러렐 채널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오르고 화요일, 수요일에 이거는 이제 그 롤오버 갭이에요. 롤오버 갭으로 올랐죠. 롤오버 갭이 오르면서 사실은 얘가 뭐 이게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은 여기에 뚫고 올라갔겠죠. 그죠? 여기 얘를 이 밑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은 이 밑에 점이 여기서 오히려 이 패러렐 채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꼴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양새 비슷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얘는 이거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선이 이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놔둘게요. 그리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되게 오래된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더 치고 올라갔지만 금요일에 뭐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건 당연하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 얘가 낫겠네요. 얘가 더 나아 보이죠. 얘는 지금 니들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 보디에 가깝고 니들이 짧은, 그치? 이거에 대해 여기에 지지를 받았고 계속 올라와서 지지 받고 올라간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도 있지만 더 치고 올라갈 때 그럼 로아의 레퍼런스 정도는 또 하나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고 이 고점이기도 하는 이 로아의 레퍼런스랑 또 짧게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뭐 이 고점이 되는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 이걸로 만든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 그래서 얘는 조금 오바긴 한데 뭐 얘는 오바네요. 조금 그렇고 얘를 이렇게 놓는 것도 말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얘는 짧은 애, 그러니까 짧다는 게 이 가까운 애 얘가 이제 멀리서 오네, 이렇게 돼서 이 두 개의 로아의 레퍼런스 가지고 저항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랑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이랑 두 개의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올지, 그거를 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그 레벨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일단 놓기는 놓겠습니다만 얘는 특별히 신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롤오버 한 다음날 바로 만들어진 레벨이죠. 그래서 아마 향후 얘보다는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얘나 얘 정도로, 그래서 내려온 다음을 뭐 역사상 고점이나 아니면 레퍼런스로 할 수 있는 레벨이나 이렇게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저항선이나 뭐 얘나 이 트렌드 라인이나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이나 뭐 그 정도 있고, 그 밑에 2레벨 있고, 뭐 이 정도의 저항선만 지지선만 얘기할 수 있을 뿐, 저항선은 그냥 쭉쭉 하면 이 레퍼런스 라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ES는 계속 오르겠네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냥 강합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프하게 그리면 뭐 이건데,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하고, 요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꺾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전에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이게 이렇게 꺾인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모멘텀이 꺾이는 분위기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더 가파르게. 뭐 얘보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일시적인 거는 이런 데서도 있었죠. 이거 뭐 그대로 갖고 오면은 뭐 여기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건 심지어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건데 그게 뭐 2주 이상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꺾이죠. 그래서 그 꺾이는 게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꺾여서 한 이 정도쯤에서 다시 일시적일지 아니면 완전히 꺾일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한번 꺾이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빨간 거는 뺄게요.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뭐 NQ는 더 심하게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뭐 일단 여기 트렌드 라인 그릴게요.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여기를 이렇게 기준선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꺾이면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월요일 날부터 치고 올라가서 롤오버 갭 있고 조금 수요일에 빠졌다가 목요일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뭐 굉장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이 꺾인 게 이제 아까는 3번이었는데 이 꺾인 게 그냥 계속 되다가 여기서는 그냥 2번 바뀐 거죠. 다시 이렇게 되는. 근데 아직은 이게 그렇게까지 이런 어떤 트렌드로서 보다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걸로 봐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오르게 되면 얘도 이제 트렌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렇게 뭐 N자까지는 아니지만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이거 뭐 3차 함수 그래프 정도 되나요? 요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각도가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70% 이상을 7개, 9개 주식, 8개 주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만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로아이 레퍼런스 여기 올라갈 때 로아이 레퍼런스 이거 정도 하나 정도 그렸는데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뭐 뚫렸고 갭으로. 그래서 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굳이 더 이상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로아이 레퍼런스들도 의미 있는 로아이 레퍼런스를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여기서 이 정도? 얘가 아니죠. 레이로 하고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 정도 뭐 여기가 있군요. 여기 뭐 이 정도 로아이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데 뭐 얘도 지금 이미 이건 틀렸네요. 이미 뭐 뚫리고 나간 상태죠. 그래서 걸쳐 있으니까 일단 놔둬 볼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로아이 레퍼런스가 의미가 생기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걸치고 걸쳐서 저항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긴 힘들지만 또 딱히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레퍼런스를 또 놔뒀다가 다음 주에 확인을 하고 얘를 계속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빠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트렌드 라인, 요 레벨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레벨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레벨이 역시 아니고요. E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Q도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레벨 그리고 요 핑크색 레벨 요거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깨지지 못하고 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지켜지고 그래서 뭐 굉장히 테크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했고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수요일에 밀릴 때도 여기 지지받고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도지 만들었고
뭐 여기에서도 저항받았고 이 밑에서도 125, 820 여기에서 저항받은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레벨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게 뭐 별로 의미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얘로 바꾸는 게 얘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 그 지지선이 아직 닿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게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근데 이게 지금 지지선이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이 이중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토요일 날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이 이중 지지선이 오히려 이중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일요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117570이 깨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넓게 보면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뭐 여기에서 세로 그려주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지울 것 좀 지울게요. 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죠. 뭐 이게 되게 잘 맞았습니다만. 그리고 얘도 너무 가파르네. 얘도 너무 가파르네.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빨간색은 레퍼런스 강하게 놔두는 거 아직 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애들, 얘도 뭐 의미 있다면 의미 있고, 얘도 있고, 얘네들도 의미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지금 얘도 의미 있고, 이거는 빨간 애는 100K고, 얘가 이게 의미 있냐라고 하면 얘는 좀 그렇습니다. 얘는 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빼고, 뭐 얘도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이 핑크는 뭐 이것저것 잘 맞기는 했죠. 맞기는 했지만 얘도 의미를 두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얘도 이제 지울게요. 얘가 왜, 그렇죠? 이게 다른 무슨 피보나치 이런 데서 온 애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얘는 여기서 워킹을 했고, 뭐, 여기가 지금 횡안이 뚫려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런 애들이 저 의미가 있죠. 그쵸? 얘도 이제 색깔 오렌지색으로 해줘서 조금 오래된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한 거는 여기다 새로 하나 트렌드 라인 비슷한 거를 하나 더 그릴 게 맞지 않나라는 싶어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선이 하나 더 이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얘네 둘은 일단은 지워야 될 것 같고, 얘는 의미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핑크색 못 두를 것 같고, 요거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하니까. 이건 핑크색으로 놓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얘도 그냥 오렌지색으로 해서 오래된 레벨로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내려오면 요 하나, 둘, 뭐 셋 정도. 그리고 밑에는 이거 되게 뭐 지뢰밭이죠. 지지선은 그렇고, 저항선은 일단 이 핑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뭐 다른 레벨들보다는 이 빨간색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될 것 같고, 여기에 패러렐 채널 이 정도, 뭐 이 정도 패러렐 채널 있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테크로 다음 주 트레이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올라가면 이 패러렐 채널
그리고 여기서 꺾여서 핑크색 못 넘어가면은 바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50대 50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뭐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고 일단 얘네들 정리하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이게 잘 맞아 떨어졌었던 애고 얘도 그렇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꺾였죠. 꺾이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이거 뭔가 좀 안 맞네요. 여기 뭐가 안 맞았죠? 아, 얘로 정해져 있군요. 얘를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이 뭔지 아시겠죠? 얘하고 얘하고 얘 연결, 얘하고 얘 연결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여기 있는 이 몇 주 전에 있었던 전전주부터 있었던 요 레인지에서 상한선에 해당됐었던 것이 지금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다가 결국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뭐 한 1시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 레벨 밑으로 종가가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밑으로 더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 닿으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레벨 하나 더 그려주는 게 맞죠. 여기서 이렇게 얘는 도지니까 얘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 색깔 파란색으로 해주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안쪽,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얘를 커런트 레인지로 보는 게 맞고요. 그죠? 핑크색이 조만간 여태까지 없었죠. 그리고 요거 트렌드 라인은 그때 가서 다시 그려주든지 아니면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애도 될 것 같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존재했고, 근데 얘를 왜 파란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그냥 초록색으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하려고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초록색, 얘네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로아 레퍼런스 있었던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네, 이 정도로 깔끔해졌네요.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지지받거나 여기 지지받거나 올라간다고 해도 이 핑크색 레벨 뚫기 어려우니까 여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게 돌파가 된다고 해도 이 4274.70을 뚫고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다시 말해서 커런트 레인지는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갇혀 있는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했죠. 기준금리 자체보다는 기준금리 발표 같이 나온 원래 9월, 그러니까는 3월, 6월, 9월, 12월엔 점도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점도표 투표를 해서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인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온 게 이제 10월, 12월 연내로 2번 더 남았는데, 2번도 제일 많이 전망을 한 게, 그러니까 FOMC 투표한 위원들이 본인들이 자기들이 전망을 한 거죠. 물론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레이트 디시전을 할 때 투표할 때는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때를 보면 10월도 인하 가능성, 그리고 12월도 인하 가능성이 더 큰 걸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한 번, 후년에 한 번, 그러니까 26년에 한 번, 27년에 한 번. 그래서 지금 4.25에서 4.5 사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통 4.5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4.5에서 4.2로 이번 4.25로 내린 겁니다. 한 클릭이라고 붙었는데 25 bps,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래서 지금 4.25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 더 내리면 4.25가 4.0 되고 4.0이 3.75가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3.75가 되고 거기에 2026년에 중간에 한 번, 다시 말해서 2026년 연말까지 한 번을 한다는 얘기죠. 추가로. 그러면은 3.5가 되는 거고 2026년에 두 번이 된다고 해도 3.25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3.5 정도까지, 3.44 뭐 이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 미들 포인트가. 그러니까 3.25와 3.5 사이니까는 3.5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한 번, 뭐, 많아야 두 번 이렇게 되는 거고, 2027년에도 3.25와 3.0 사이가 돼서 한 번 더 내려서 3.25라고 불리는 데까지 내려갈 것이다. 2027년에.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FOMC 의원들이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 점도표를 예측치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준금리의 어떤 타겟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죠. 뉴트럴,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금리가 뭐냐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더 낮게 2% 뭐 1.5%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작년이었나요? 계속 FOMC에서 주장하기를 3.0 내지는 3.5 그 사이가 중립금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4클릭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4.25니까. 4클릭에서 5클릭에서 4클릭 사이 정도인데 그게 연내에 두 번 하고 2026년에 한 번, 2027년에 한 번, 그래서 롱텀으로 뉴트럴 레이트가 3.0이라고 본다라는 거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올 12월까지는 3.75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물론 되게 뭐 인플레이션 갑자기 확 오르면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하게 남아있고, 경기는 빠질 거라는 예측, 뭐 노동시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봐서 경기가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장하면서 기준금리 내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기준금리 내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빠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빠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시츄에이션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기는 안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FOMC에서, 그러니까 페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정부나 이제 소위 말하는 도피씨들은 기준금리를 먼저 내려서 경기를 살린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얘기고, 컨벤셔널하게 FOMC나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일단은 뭐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 일단 내려서 뭐 중립금리 직전 정도까지만이라도 내린 다음에 내년 2026년 상반기 좀 보자, 이런 분위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지만 뭐 마이런이나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막 뭐 부들부들 하고 있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자세히 제가 다음 달에 이 관련해서 이제 강연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직접 들으셔도 되고, 이거 너무 길어지는 얘기니까 뭐 그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식의 그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오르진 않았어요. 기준금리가 일단은 한번 내린다. 물론 시장에 많이 반영됐어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갑자기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슈팅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마일드하게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에는 오히려 꺾여져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제가 지금 ESNQ는 계속 오르는 걸로 전망을 했고 테크상으로 보면 그렇게 막 밀어 올리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매크로를 보면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제 계속 내릴 거니까 밀어 올리자라고 하는 분위기는 또 딱히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 주에는 살짝 꺾이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마냥 밀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크게 기대를 하고 막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음 주 정도는 좀 추이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개별 주식 좀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한 20분 정도 솔직히 보고 계세요.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그게 뭐 제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더 이상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 쪽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이 포맷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에서 뭐 더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본인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채널이라 제가 뭐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신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뭐 10분 미만, 뭐 5분 미만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고 해서 뭐 별로 이렇게 상처 안 받고 상처 받았다는 뜻인가? 뭘로 그걸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